여러분, 요즘 이런 순간 있으세요? 분명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입을 열려는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찾게 되고 분명히 아는 사람 이름인데 입안에서만 맴돌고 바로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아까까지 알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싶은 순간도 있죠. 이런 변화는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도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복용 중인 약이나 갑상선 기능, 빈혈, 우울감, 청력 저하 같은 여러 이유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이 음식 하나만 먹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과 뇌가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식탁에 블루베리, 포도, 가지, 검은콩, 흑미처럼 보라색이나 검정색 음식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오늘은 7월 컬러푸드 시리즈의 마지막 편, 보라와 검정푸드 이야기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음식의 색깔을 따라 여행해왔습니다. 초밥과 토마토의 빨강, 브로콜리와 시금치의 초록, 당근과 단호박의 노랑과 주황, 그리고 오늘은 그 색깔 여행의 마지막, 보라와 검정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음식의 색깔을 먹으며 살아갈까요? 사람은 햇빛을 직접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햇빛을 받아 잎을 만들고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와 씨앗을 품습니다. 초록잎은 햇빛을 받아 생명을 유지할 에너지를 만들고 열매와 채소의 빨강, 노랑, 주황, 보라색은 강한 빛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식물 자신을 보호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식물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의 식사를 통해 식물이 받아들인 태양의 에너지와 그 빛을 견디며 만들어낸 영양소와 보호 성분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의 색깔은 태양과 식물이 함께 만든 생명의 흔적입니다. 빨강은 뜨거운 햇빛과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며 만든 보호의 색이었고, 초록은 햇빛을 받아 생명을 만드는 색이었으며, 노랑과 주황은 강한 빛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라와 검정은 어떤 색일까요? 보라와 검정은 식물이 강한 빛과 온도 변화, 건조함, 상처와 같은 환경의 스트레스를 견디며 만들어낸 깊은 보호색입니다. 밝고 화려한 색보다 더 깊고 진한 색으로 열매와 씨앗, 식물의 조직을 보호해온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색을 만드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과 여러 폴리페놀 계열 성분입니다. 장마가 오기 전 많이 먹는 블루베리를 생각해보세요. 블루베리는 왜 저렇게 진한 보라색일까요? 포도의 껍질은 왜 거의 검게 보일 만큼 짙은 색을 띠고 가지의 껍질은 왜 속살과 전혀 다른 보라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포도 껍질, 가지 껍질, 자색 고구마의 색은 주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에서 빨강, 보라, 파란 계열의 색을 만드는 수용성 색소입니다. 식물 안에서는 자외선과 강한 빛, 산화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변화로부터 무직을 보호하고 곤충이나 새를 불러 씨앗을 퍼뜨리는 신호의 역할도 합니다. 식물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햇빛이 강하다고 그늘로 피할 수도 없고 날씨가 춥거나 건조하다고 따뜻한 장소로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절을 견디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맞으며 열매를 익혀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며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깊은 색입니다. 보라색은 식물이 깊은 색으로 만들어낸 자연의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루베리와 포도, 가지와 검은콩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라색 색소를 먹는 일이 아닙니다. 식물이 태양과 환경을 견디며 만들어낸 여러 영양소와 보호 성분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색이 진한 식물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 성분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색이 진하다고 언제나 영양소가 더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품종과 재배 환경, 익은 정도와 저장 방법에 따라 성분의 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블루베리와 포도, 가지처럼 껍질색이 진한 식물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깊은 색 안에 식물이 만들어낸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블루베리 한 줌을 먹으면 오늘 잊어버린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고 자꾸 깜빡하던 일이 바로 사라지는 걸까요? 음식은 약처럼 즉시 증상을 없애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뇌와 혈관, 세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여러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염증 조절, 혈관 기능, 인지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의미는 블루베리 하나가 기억력을 치료하거나 치매를 막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콩류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 안에서 보라색 음식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약처럼 바라보면
먹은 다음날 바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매일 우리 몸이 사용할 재료를 공급합니다. 좋은 식사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매일 조금씩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먹은 블루베리 한 줌이 당장 기억력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와 채소, 콩과 통곡물이 들어있는 식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뇌와 혈관을 돌보는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라색 음식을 식탁에 자주 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보라색과 검정색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여러 폴리페놀 성분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보라색 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과일로 먹어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후 빠르게 냉동되는 경우가 많아 계절과 관계없이 먹기 좋습니다.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에 넣거나 오트밀과 함께 먹거나 간식으로 한 줌 정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블루베리 잼이나 시럽은 생과일이나 냉동과일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는 이유로 당이 많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식사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껍질과 씨 주변을 중심으로 여러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라면 껍질과 함께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단맛이 강하고 당 함량이 있는 과일입니다. 한 송이를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한 번 먹을 양을 덜어놓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포도가 몸에 좋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 와인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에 폴리페놀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술을 건강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를 먹는 것과 알코올이 포함된 와인을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도의 좋은 성분을 섭취하고 싶다면 술이 아니라 포도 자체를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은 주로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수분이 많고 조직이 부드러워 조리할 때 기름을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 오래 볶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굽고 기름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찜이나 구운 가지, 양념을 가볍게 한 가지 무침처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껍질에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가 들어있고 콩이 가진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음식입니다. 콩밥으로 먹거나 충분히 불려 삶은 뒤 반찬으로 먹거나 설탕을 많이 넣지 않은 두유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보라, 검정색 식물성 성분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흑미입니다. 흑미는 검은색과 자주색을 띠는 껍질층에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흑미만으로 밥을 지으면 식감이 거칠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흰쌀이나 다른 잡곡에 소량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먹는 밥에 흑미를 조금 넣는 것만으로도 보라 검정색을 식탁에 꾸준히 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매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흑미의 장점입니다. 좋은 식사는 특별한 날에 한 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되는 식탁이 우리 몸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음식의 색깔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강은 태양을 견디며 만들어낸 보호의 색이었고 초록은 햇빛을 받아 생명을 만드는 색이었으며 노랑과 주황은 강한 빛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라와 검정은 긴 시간과 변화하는 환경을 견디며 만들어낸 깊은 보호의 색입니다. 우리는 햇빛을 직접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햇빛을 받아 잎과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와 씨앗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빛과 시간, 환경을 견뎌낸 흔적을 각자의 색깔 속에 담아둡니다. 우리는 그 식물을 먹으며 태양이 만든 에너지와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영양소와 보호 성분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음식의 색깔은 태양과 식물이 함께 만든 생명의 흔적입니다. 컬러푸드는 특별한 유행식이나 어려운 건강법이 아닙니다. 초박 한 조각, 브로콜리 한 접시, 당근 몇 조각, 블루베리 한 줌, 매일 식탁에 자연의 색을 하나씩 더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재료를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한 줌, 검은 콩을 넣은 밥 한 공기, 가지 반찬 한 접시를 식탁에 더해보세요. 한 번의 식사로 몸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의 식사는 분명히 우리 몸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색깔로 내일의 몸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식탁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빨강, 초록, 노랑 주황, 보라 검정 중 오늘 가장 부족했던 색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색깔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컨텐츠를 준비할 때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색깔별 기본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름 피로가 심할 때, 혈관 건강이 걱정될 때, 눈과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장과 면역을 돌보고 싶을 때, 몸의 상태에 따라 어떤 색깔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컬러푸드 응용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생학교 구독하고 다음 색깔 여행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